만약에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본인 커리어가 완전 개꼬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대기업을 2개 다녀보고 중소기업과도 꽤나 연이 있습니다. 신사업을 찾아서 헤매이고 뭐 전략이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소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실제 현장을 방문을 하거든요. 협력업체로서 어떤 협력을 시작을 하던 아니면 사업 개발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같이 개발을 하던 일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들이 사업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한 번은 꼭 가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생산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원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대기업들도 사실 중소기업한테 뒤통수 맞는 경우가 드물지가 않아요. 진짜로 외국계 중소기업한테 뒤통수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기업 중에 물론 그때는 임원분이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쳐내긴 했는데 진짜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갔으면 돈만 계속 투자를 하다가 날아갈 가능성도 있었죠. 뭐 최근에는 언덕에서 차를 굴렸던 모 기업이 글로벌하게 그런 짓을 했었죠. 아무튼 중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중소기업을 이런 공개된 정보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대기업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중견도 그렇고 검색만 하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되게 판단이 어려워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 위치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료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 쫓겨날 상황은 아니고 재무 상태가 괜찮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이제 고른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일하다가 중소기업을 검색을 했는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야. 그래 너무 이상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계속 찾아봤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불법 다단계 의혹에 연루가 돼 있더라고. 그 정보조차도 굉장히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위치로 평가하는 건 맞는데 그게 꼭 재무 상태가 좋다 아니면 이 회사가 건실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한탕하고 사라지려는 친구들도 제일 비싼 곳에 사업장을 차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본인 커리어가 완전 개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직급을 뭐 그럴듯하게 달아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급을 그럴듯하게 달아준다고 함은 너한테 책임 물리겠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임원급들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너한테 매기겠다는 거니까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소기업 사무실로 판단하는 건 그렇고요. 사무실뿐 아니라 공장이 지방 다른 곳에서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곳에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진지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그 공장이 상식적으로 인원수가 너무 적다. 예를 들면 내가 용접을 해봐서 아는데 용접 공장이 지방에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공장이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용접공이 적어도 3명 있어야 되고 뒤에 보조하는 인원이 적어도 한 4명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1년 넘게 2-3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갈아놓고 있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그냥 공장만 차려놓고 사람 이름 그냥 아무나 올려놓고 돈 땡기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엮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면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소소한 팁으로는 청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실 청소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5만 원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지출이 생기거든요. 아니면은 뭐 평수 20평 정도로 평당 10,000원 내외 이런 식으로 오피스를 청소해주는 업체들이 각 지역에 다 있어요. 검색해보면.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담 청소업체를 써서 하루에 2번 정도 청소를 해주시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공유 오피스에 있거나 산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업체를 쓰면 청소 상태가 괜찮죠. 그런데 직원들이 청소하는 곳은 확실히 달라요. 저도 가봤지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대표가 혼자 청소하는 데는 오히려 청소 상태가 좋은데 직원들한테 시키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청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가랑도 당연히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대기업 화장실 청소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대기업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런데 직원들이 시키면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경우들이 꽤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화장실 청소 상태나 아니면 사무실 청소 상태가 좀 별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오너 입장에서 직원들이 청소하는 시간 뭐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직원을 청소에 쓰는 돈이 전문 청소업체 이용료보다 저렴하다는 거고 전문 청소업체 이용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직원을 쓴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즉 돈이 청소업체들보다 다는 얘기. 그죠? 그럼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얘기거든. 돈이 아까워서 직원들을 시킨다. 이거는 오너 마인드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연봉을 올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너무 외곽이라 가지고 업체들이 너무 안 올려 그래.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교통비 따지면요, 한 달에 200은 주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렵겠지. 그런 경우가 진짜 아니라면 본질적으로 전문 청소업체를 써서 청소를 시키고 직원들은 본업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선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는 돈이 너무 없거나 오너 마인드가 진짜 완전 구식 마인드거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판단을 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곳이 좋은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강소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들 중에서도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칭찬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진짜 좋죠. 그런 회사들은 대기업보다도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가는 게 베스트고, 그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청소 상태라든지 사무실 위치, 공장 위치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보실 수 있다. 오늘 드린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